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종실의 특수경매 추천 및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또 7시부터 9시까지 또 같은 강의를 2번씩 하고 있고 7시에 하는 강의는 동영상으로 실시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해외 여행 갈 때마다 그쪽에 이제 캐리커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리게끔 됐는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일본에 갔을 때, 두 번째 있는 것은 중국에 갔을 때고, 세 번째 있는 거는 스페인에 갔을 때입니다. 둘 다 이건 스페인에 갔을 때 두 개 그린 건데, 어떤 것이 제일 닮은지는 모르겠지만 다 사람들이 보면 나름대로 이걸 보면 이걸 보든지 다 좀 닮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2023년) 타경 30184 주택이고 토지 건물 일발매이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협상이 안 되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물건을 좀 알고 제가 한 4년 전에 이 물건을 지분으로 나왔을 때에 강제 경매로 500만 원으로 경매가 청구됐었거든요. 그때 500만 원이고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취하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을 했었어.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었어요. 한번 떨어졌을 때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현장을 받기만 했지만 집 안에는 못 받고 그 동네 이장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라고 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여기 정신박약자 부모, 형제들이, 자식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현장 답사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을 뭐 도와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갖고 그 1톤짜리 화물 트럭이 있었고 내가 안에는 그런 사람이 사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택지가 개발이 돼 있는 땅이고 그 땅도 반듯반듯하게 짜여있고 도로 제대로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른데 저쪽에 살고 있던 곳에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그 수용을 당한 사람들이 이쪽에다 터를 만들어서 옮겨준 거예요. 집도 지어주고. 그래서 집 상태도 좋고 동네도 전원주택으로 딱 살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고 집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천하고 내가 취하될 줄 알았는데 취하가 안 됐고, 우리 낙찰 받았던 그 수강생이 그때 가봤을 때 정신박약아의 그 아들인가가 누구가 뭐 누구한테 잘못 도장을 찍어줘 갖고 강제 경매로 나온 걸 보고 협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잔금 내지도 않고 그냥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포기했던 건데, 재경매가 나와서 다시 떨어져 갖고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하소지 다 팔아서 나누자고 다시 나온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건데, 그 당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지분으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를 내보내든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 내기를 포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조금 좀 안타깝긴 해도 우리가 낙찰을 받지 않아도 누구든지 낙찰을 받겠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51%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집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진 동네죠. 도로도 반듯하게 짜르어요.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을 해갖고 수용당한 사람 한 데서 이렇게 저대로 만들어준 거니까 집도 땅이 200평이고 집 상태도 다 좋습니다. 그 옆에 다른 땅들도 다 좋아요. 보면 마당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 감정평가사가 안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을 한 데서 집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옷장까지 다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여기 보면 거주자 아무도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집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아서 이제 인도 명령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셔야 될 것은 자 보십시오. 여기 땅값이 1억 3,600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1억 1,300까지 떨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1억 1,500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인도 명령에서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내려보고 정리를 딱 해놓고 땅이 227평이고 건물까지 다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팔아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땅이 몇 평입니까? 그러면 땅이 227평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땅이 한 30만 원 가니까, 60만 원 가니까 6, 2, 12해서 1억 2천이고 27평이니까 한 1억 한 4천 정도쯤 가겠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런 작전이고, 그러면 얼마에 팔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건물은 그럼 얼마를 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인중개사가 그런 경우에 건물은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고 팔아봐야 건물은 그냥 주고 땅값 1억 5천이에요. 감정가대로 2억 2천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기 감정가에 70% 팔겠다고 팔아서 입찰 가격에 들어가면 절대 돈이 남는 거 아닙니다. 시골집에 이런 경우에는 땅값만 친다. 다만 집이 좋으면은 한 200~300만 원, 300~400만 원 더 치고 땅값을 깎지 않고 땅값을 넉넉하게 쳐서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셔야지. 여기 감정에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야? 건물이 얼마로 쳤죠? 6,900 쳤죠? 그래서 제시의 건물 1,500 쳤죠?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감정가 얘기지 우리는 이걸 낙찰을 받아서 팔을 땐 이거를 가격을 못 친다. 그렇게 아시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황상으로 보게끔 되면 감정평가사가 잡으십시오.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그랬죠?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점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감정평가사가 집에 못 들어가야 되죠. 근데 아까 집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이게 빈집이에요? 사람이 살림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셔야 되고 만약의 경우에 이걸 진짜 입찰에 들어가고 싶다고 할 때는 이 동네 이장을 만나봐서 이 집이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번에는 지분이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낙찰을 안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낙찰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안 나간다고 해서 인도 명령에서 내보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고 절대 지르지 말고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고 안 되면은 이런 경우에 원래 49%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20%씩 떨어져서 4번 아니에요?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집이나 이런 위치나 워낙에 좋아요. 제가 이 가봤을 때 동네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51%에 최저 가격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는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토지만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2억 7천인데 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 7백인데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정원수 건물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 가격은 90% 이상이 맞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이 2억 정도쯤 된다는 것은 맞는 가격입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요 근래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긴 상태이기 때문에 세종시 이 북쪽으로는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데 세종시 이 밑으로는 잘 추천 안 하는데 제가 전주시 이거를 추천했고 오늘 보게끔 되면 울산 것도 추천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팔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전주시 이 땅은 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택지 개발이 돼 있는 곳 중에서 요 땅입니다. 요 땅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에 대문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 건물로 쓰고 있고 이 땅은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예전에는 이 땅과 이 건물 주인이 같았었어요. 같았었는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이 건물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주인이 그대로 이 앞에 있는 땅 1439-4번 땅도 마당으로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넘겨줬는데도 이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땅이 공동담보로 되어 있고 효자동 1439-10이라고 1439-11이 같이 잡혀져 있죠. 1439-39-4가 있고 1439-11 공동으로 같이 담보를 잡힌 겁니다. 그래갖고 채무자가 누구예요? 김영선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신정식이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신정식이 이름으로 된 건데 자 보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자가 누구였죠? 김영선이죠. 김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뒤에 김영선도 같이 넘어져 있고 설정도 같이 돼 있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근데 앞에 있는 땅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신정식 이름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름만 옮기지 않았고 채무자는 공동담보로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건물 주인이 앞에 있는 땅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땅이거든요. 요 집 있고 여기 앞에 땅입니다. 요를 보면 이렇게 마당으로 쓰고 있죠. 대문이 여기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관이 이쪽으로 돼 있죠. 근데 요쪽은 문이 있고 여기 있는데 뒤쪽을 보면 이게 아까 땅이 뒤에도 도로가 있었잖아요. 뒤로 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뒤쪽에 있는 도로를 보게끔 되면 현관이 뒤로 나갈 수가 없게끔 돼 있죠. 집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여기를 담장을 쳐버린다고. 담장 칠 수 있잖아요. 담장 치면 이게 현관이 이렇게 되는데 이 집 자체가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지금 현관에 있던 걸 남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집쪽으로 맞은편 도로로 바꿔야 된다 보니까 이 집 자체가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보면은 지금 뒤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고 아까 공동담보를 놓고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지만은 채무자는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 뒤에 건물 주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우리가 이걸 사게끔 되면 이 뒤에 건물 주인이 다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보의 반가격으로 사서 감정가격보다 조금 싸게 팔고 나올 수 있지 않냐. 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뭐 만약에 안 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안 사는데, 자 보십시오. 안 사는데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이게 나중에 달아낸 거죠. 이 달아낸 것이 우리 땅으로 넘어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소나무는 매각체외죠. 소나무 이런 나무가 매각체외죠. 이 소나무 얼마짜리 같아요? 비싸 보이나?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소나무 하나가 1,000,000원씩이다 가정 합시다. 소나무가 1,000,000원이라는 얘기는 소나무 가격이 1,000,000원이 다가 소나무 가격이 아니라 옮기는 가격이 500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살려야 되죠. 1,000,000원짜리 나무가 이전을 하려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살리는 조건들에서 가격이 1,000,000원 가는 것이지 소나무 자체가 1,000,000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에 있죠. 우리 땅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있으면 우리 땅에 있어도 앞집 사람이 보는 거죠. 우리는 매각체외죠. 그러니까 소나무 주인이 앞집 사람이죠. 앞집 사람한테다가 네가 내 땅을 이용해서 소나무를 심어놓고 있으니까 소나무를 철거해서 가지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줘라. 그 다음에 이 앞에 달아내서 우리 앞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다? 철거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담장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사서 적당한 가격에 감정 가격보다 비싸게는 팔지 말고 감정 가격보다 좀 싸게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에게 팔고 나오자. 이런 마음에 제가 오래간만에 전주에 있는 이 물건을 추천한 겁니다. 내일 전주 가는 데는 가봐야 되겠네. 여기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 중에서 협조 공인중개사 중에서 전주에서 이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금방 다 알아요. 안 가봐도 이거는 로드뷰로도 다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가봐도 아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좋습니다. 전주까지 가보지 마시고 여기 파주 가보세요. 파주시 조리움 내조리에 지목이 뭐죠? 임야. 토지만 매각입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6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어? 3,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승희로부터 공사대금 1억 2천 유치권 신고서 제출돼 있죠. 자, 유치권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유치권이 뭐 하는 권리가 유치권이죠?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권리죠. 근데 붙들고 있을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은 감정평가 경매가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압류부터 하죠. 압류 이후에 점유는 인정이 안 되죠. 압류 이전에 점유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면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있다는 얘기는 유치권은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죠. 붙들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여기 뭐가 있죠? 건물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2014년 건축신고 40했고 태정산업개발회사에서 여기 뭐야? 건축신고를 해서 착공계를 내놨죠. 착공계를 내놓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차고는 만들어 놨죠. 집은 안 지어놓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설계는 여기에 차고도 설계해놨지만 건물 집도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류상으로는 현재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6개월씩 2번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착공계를 내놓고 공사를 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서류상으로 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낙찰 받으면 여기에 허가권을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땅만 낙찰받은 거고 허가는 다른 건설회사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 보면 태성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데가 건축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축주고 우리는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서 현재 내 땅을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 태정산업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조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서 그러면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지도 않고 지조 내라고 하지도 않고 판사님께서 뭘 한다고 그랬죠?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허가권을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넘겨받는 겁니다. 뭐 500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넘겨받는 건데 그때 조정이 안 되면 그때 뭘로 가는 거예요? 판결로 갑니다. 판결로 갈 때는 여기에 대한 그 지료나 철거나 하는 것이 그대로 판결로 가게끔 돼 있죠. 즉 이거는 뭐냐? 조정을 하면 좋은데 조정이 안 돼서 판결로 갈 때에 누가 유리하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우리는 손해볼 게 없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소송하고 판결 날 때까지 지료를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태영산업개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보니까 법인이죠. 법인이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없다. 내 맘대로 해라.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 우리가 여기에 짓고 있던 그 차고 있죠. 허가권을 그 공작물로 봐갖고 건물로 봐갖고 그거를 가지고 같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받아줄 수 있을까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짓담한 건물도 경매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짓담한 건물도 건물 허가권하고 같이 지료를 갖고 최소 안 될 때는 경매를 한번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영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다른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소송을 해서 협상을 할 때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걸려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8,900에서 9천만 원 주고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걸 봤을 때는 뭐 감정 가격을 다 받지 못하고 막 1억 8천 정도, 1억 5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몇천 정도의 수익인데 1년 반에서 2년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인데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공장이 땅이 310제곱미터로 해서 93.84평 건물은 111평 이렇게 해서 이것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진장동 여기 보면 524-1 해갖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런데 이 번지수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찾아가 봤더니 번지수가 요 땅이에요. 요 땅. 그러니까 이걸 봤더니 여기가 환지로 돼갖고 이 땅을 환지로 돼갖고 새로 나누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환지로 된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환지로 해서 새로 받은 땅은 이 땅과 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이 환지가 이걸로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610이라고 여기까지 건물까지 다 돼가 있어가지고 환지로 받는 거를 땅과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서류상하고는 다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환지를 받는 동에 있는 것을 넘겨봤기 때문에 환지에 있는 건물과 땅을 낙찰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유명한 땅이 어떤 땅이냐, 건물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창고나 공장을 제일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창고 같은 것이 제일 좋은 땅으로 저는 봅니다. 여기 혹시 우리 계신 분이, 여기 여러분들이 이걸 투자한다고 할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투자를 해서 잔금을 내면서 대출을 어느 정도 받는 거죠. 대출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그 창고를 임대를 주고, 임대를 받는 걸 가지고 월세를 갚아가면서 3년 정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건물과 땅을 매매할 때 부동산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법인의 대표이사를 넘겨주는 걸로, 반드시 3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고 있는 것을 법인을 3년 이내로 다른 사람에게 팔게끔 되면은 그거는 건물의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법인이 3년 동안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법인을 넘겨주게끔 되면은 건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법인 주식을 파는 겁니다. 주식을 파는 걸로 해서 세금을 내고 나오는 건 좋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이것도 1억짜리가 5억 2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환지로 지정되고서 위치가 여기로 돼 있죠. 이렇게 환지 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창고 매매에서 묻혀 있고 이 땅이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창고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창고는 지금 보니까 창고를 한 사람한테 다 빌려주지도 않고 쪼개가지고 나눠 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고업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창고업은 더 많이 발전되리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새로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제가 이 특수 경매를 예전에 강의를 할 때는 이 다음 카페, 이종수의 특수 경매라는 다음 카페, 이 예전에는 뭐였냐면 이종수의 특수 경매가 아니라 명지 토지개발 아카데미라는 걸로 해서 한 20여 년 전에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나 특수 경매하는 거를 설명도 했고 자료도 올려놓고 쭉 수강생 모집도 이 카페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카페를 등한시하고 유튜브 편집하고 배우고 유튜브를 올리고 뭐 이렇게 만드느라고 이 카페를 제대로 손질을 못했다가 이제 다시 이 카페를 제가 새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소송을 하든지 이런 개발하든지 이 자료를 이 카페에다 지금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이종실의 특수경매 여기를 들어오셔서 가입을 신청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소송하는 자료, 판결문 받은 자료 또는 제가 강의하기 와서 만든 교재 자료 여기다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쪽을 많이 카페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음입니다. 다음에 이종실의 특수경매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 한번 좀 가입을 하고 들어오시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토지 개발 제가 매주 월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죠.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경매, 토지개발, 토지개발2 지금 현재 이 농지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강의하는데 앞으로는 이 토지개발도 그 화요일날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화요일날은 특수경매, 월요일날은 토지개발 강의하고 있는데 4개월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화요일날 토지개발 과정이 하고 또 4개월 끝나면 특수경매 하면 4개월 동안 특수경매 4개월이 지나고 나면 토지개발 다시 또 특수경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간 야간 3시에도 하고 7시에도 하는데 매주 월요일 날에는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5시 30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개발 강의는 지금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아마 2개월 후서부터는 아니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2개월 후서부터는 화요일 날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시는 분은 화요일 날 8개월 동안 들으셔야지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월요일 날 들으시고 화요일 날 들으시는 분은 4개월 정도면은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물건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아파트를 한 6개 정도를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아파트도 조금 하락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다음 달이 총선이죠. 총선을 지나서 분위기가 좀 바뀐다면은 다시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에가 어디 정부였었죠? 박근혜 정부였었죠.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이 상당히 떨어졌었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집을 하나를 사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하다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에 부동산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공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설업자들이 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짓지 않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3년 차 지나가면서부터 부동산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서 문재인 정부에서 또 부동산 3법, 그 다음에 법인이 샀을 때는 뭐 12% 종부세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야? 하락을 하고 있고 부동산을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총선이 끝나고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간다 그러면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것을 건물을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상승세를 타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지금 사놓고 월세를 주면서 한 2, 3년 정도 기다리게끔 되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감정가가 4억 7천짜리가 3억 2천9백에서 2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9%가 아니라
70%에서 75% 선, 감정가에 70%에서 75% 선이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것은 49%까지 떨어져야지 취등록선 내고 얼마나 갖고 있다가 수익 올리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65%에서 70%에 사놓고 월세를 주면서 한 2, 3년 기다린다고 하게끔 되면 다시 감정가 정도로는 환원이 될 것이다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을 보고 투자를 하자, 아파트를 투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경매에 입문하게끔 된 것이 언제였었냐면 IMF 때입니다. IMF 때 부동산 한참 떨어져서 하락한 시기에, 거의 하락하는 시기에 경매를 배웠고, 하락하는 시기에 경매를 배워서 아파트를 사놨다가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던 가격이 원 가격으로 회복을 하면서 그때 부동산 투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시기가 그 시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파트 가격이 있다가 올라가다 보면은 법으로 막는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든지 떨어지든지 거래가 중단이 되면서 공급이 몇 년 동안 안 된다. 3년에서 4, 5년 동안 안 된다. 그래서 3, 4년이 지나다 보면 다시 경제는 올라가게끔 되는데 3, 4년 동안 부동산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또 올라갈 때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서 또 정책을 써서 또 억누르고, 그럼 또 몇 년 떨어졌다가 경기가 좋으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이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다. 언제? 경기가 좋아지면이거든요. 경기가 만약에 총선이 끝나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아파트 제가 보면 안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좋아지죠? 아니죠. 지금 보면은, 아니, 이스라엘과 그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죠. 지금 2년 넘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유럽에서 그동안 냉전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무기 만드는 가장 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 그 밑에 쫓아갔던 것이 이탈리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냉전이 한 20몇 년 지나되면서 탱크 만드는 거나 뭐 이런 무기 만드는 것이 유럽에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김정은이가 맨날 같이 파수 쏴대고 못 쏴대다 보니까 열심히 방위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별별 다 만들어 가다 보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났는데 언제 지금 설계해서 탱크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포탄, 만들어놓은 포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유럽 전체에서 만들어서 갖고 있는 포탄과 한국에 있는 포탄을 두 개 합칠 때 한국이 더 많다는 겁니다. 유럽 있는 그 전부 다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러면 결국에서 오늘 내일 전쟁이 터질 것 같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급하다 보니까 사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틈에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의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명함을 정식으로 내밀기 시작해. 옛날에 무슨 자동차나 소총이나 조그만 포나 이런 거 정도만 팔았었지만은 전투기를 판다든지 잠수함을 판다든지, 그 스텔스 비행기를 판다든지는 어림도 없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행기나 탱크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텔레비하고 자동차 파는 거하고 숫자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경제 효과가 난 있을 거라고 보고, 진짜로 이 방위 산업이 유럽에 우리가
진출하게끔 된다면 그 2, 3년 안에 5만 불이 좀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에 이 아파트 가격이 이 감정 가격보다 더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2, 3년 내로 이 감정 가격대로는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9%까지 떨어진 것을 65%나 70% 정도 가격에 사서 2, 3년 기다렸다가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가 이 아파트 투자를 해서 이렇게 49%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한 6개를 제가 오늘 추천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경인시 요인구,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골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가격 정도로 현재 가격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기 이 3억 2천 구역에서 조금 높이든지 조금 내리든지 해서 낙찰을 받아서 2년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원래 감정가격으로는 환원할 것이라고 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수 경매가 아니고 미래를 한 2년을 3년을 내다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권리 분석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 매각 물건 명사단 임대차 계획이 없습니다. 기준 권리가 이렇게 1억 4,400에 있고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파트만 제가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격만 잘 결정해서 낙찰을 받고 낙찰 받아서 안 나가면 인도 명령을 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대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낙찰을 받으면 그냥 월세를 주면서 한 2년 3년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은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49%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6개를 고른 겁니다. 여기 기흥 같은 데는 사실은 그 용인에 지금 삼성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쪽이거든요. 자, 그 보면 평택이나 오산이나 수원이나 용인에 있는 아파트 저는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최인구 모연면 독립리 산 12-8 지목이 뭐예요? 임야고 1027평입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18억이 지금 8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걸 1000평으로 가정자구를 잡는다면 땅 가격이 얼마죠? 180만 원.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다? 90만 원. 자, 지목이 임야죠. 임야인데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려면 뭘 받아야 되죠?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건축 허가, 신축 허가를 득한 후 대지공사 등을 조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가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했죠. 착공을 했을 땐 제가 허가가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황이 아까는 주차장 공사를 했죠. 근데 여기는 공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착공계를 내놨고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이 착공계 낸 거 허가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서부터 우리 이름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땅과 요 도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 메인 도로부변 도로서부터 우리가 땅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도로 한 필지와 여기에 도로 한 필지가 다른 사람의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건축법에서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뭐에 문제가 있냐면 어떤 땅이든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 조건이 뭐죠?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죠? 배수로. 즉 이 얘기를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여기다 집을 지어서 하려고 그러면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도시 개발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이 이렇게 18억짜리가 9억까지 떨어지게끔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떨어졌을 때는 제가 보면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유는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땅 주인의 도로 주인의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것이 가장 유익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에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했을 때에 배수로 사용승낙을 이 땅 주인이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이 도로 주인이? 쉽게 자 보면 이 도로 주인이 누구죠? 법인으로 있다가 개인으로 바꿨는데 제가 보면 개인으로 바꾼 게 아니라 일부를 개인한테 좀 띄워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을 제가 건축물 관리자님 띄워봤더니 여기는 뭐야? 6m 도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 도로는 개인의 땅이지만은 건축법상 도로로 등재됐고 그 다음에 준공을 받아서 이 도로는 도로대장에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이 땅에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다는 뜻은 보면 여기에 도로를 지나가려면은 이 도로도 지나가야 되죠. 이 도로를 지나서 이 도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다는 뜻은 이 도로도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도로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에 배수로 설치 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냐 그겁니다. 제가 우리 그 도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했을 때에 우리 이렇게 똑같은 것이 평택에 나왔었던 것이 있었죠. 평택에 이렇게 허가를 받는데 허가 다 취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진입도로 하나를 설정을 한 데 빼놓고 했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가를 받았더니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 받으러 왔어요. 건축가에서는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고 뭐 민매하기 때문에 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의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사도, 임목번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 근데 건축법상 도로는 도로대로 그대로 인정한다. 딱 안 되는 게 뭐야? 배수로인데 그때 제가 평택에 있는 거 똑같이 이런 건데 그 평택에 있는 땅이 송탄에 있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탄에 있는
송탄 출장소의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담당자가 그 왜 땅 주인이 평택시 도로국장한테다가 이럴 때 질의를 했던 답변 받은 것이 있죠. 뭐라고? 이미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배수로까지 다 만들어진 상태로서 돼 있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배수로 사용승낙서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송탄주사소 담당자한테다가 야 여기 위에 상관이 이런 식으로 만들기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거를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 개발행 허가를 다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의미 아닌가 봅니다. 만약에 경우에 이거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면 우리는 뭐 그런 사람한테 할 수 없고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도로관리단에 올라가 있을 때는 또다시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도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수로도 쓸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이 이겁니다. 이 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죠. 어떤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리한 자는 군정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다 보니까 아까 이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받았죠?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것과 어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걸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도로가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받는 땅으로 보냐 아니냐는 걸 보는 건데 자 이거 오늘 도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땅이 있는데 땅이 지목이 농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농지법 적용받는 땅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목이 도로로 돼 있을 때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라 그러면 그건 도로법 적용을 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갖고 있어서 도로를 만들었죠. 이거는 무슨 법 적용받는 게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입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지목이 뭘로 돼 있어? 도로로 돼 있기는 한데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는데 지목이 도로라고 돼 있다고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의 사도도 아니고 도로법은 도로도 아니고 지목이 도로인 거예요. 그건 지목이 도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무슨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땅이 아니라 지목이 도로다는 얘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어떤 다른 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내가 정식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죠. 그럴 때는 그 땅은 개인 땅이거든요. 건축법상 도로도 아니고 지적법상 도로도 아니고 도로법상 도로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 땅입니다. 남의 땅인데 그렇게 진출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막을 수도 있는 땅 주인이 자기 재산 권리에서 막을 수 있는데 그때 막게끔 되면 우리는 뭘로 소송을 하냐면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땅 자체가 아무 땅도 아니라고 할 때는 자기 땅이 그냥 민법에 의해서 다른 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 자기 땅에 자기가 뭐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짓고 막거나 물건을 갖다 놓거나 막는 게 아니야. 물건을 갖다 놓는 거죠. 물건을 갖다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을 다니는 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땅이다 보니까 민법에 하면 얼마든지 갖다 놓을 수 있는 땅인데 핵심은 뭐냐면 그 땅이 건물을 지었을 때 도로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개인 땅이 아니라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이런 얘기죠. 사도법을 적용받으면 뭘 할 수 없다?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배수로 설치 얼마든지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배수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만나보진 않았지만은 이거를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허가를 내줍니까? 했을 때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 수납을 받아오면은 해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나. 우리는 소송을 해서 낙찰을 받고 변호사한테 소송을 해서 배수로 사용 수납소 없이 도로관리재정이 올라가 있고 사도법을 적용받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용승낙서 받지 않고도 배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으면 우리가 감정평가대로 18억짜리 땅이 되는 거죠. 9억 주고 샀다가. 핵심이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낙찰을 받아서 소송을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독립리 229-4죠. 아까 그 땅이 여기 보면 요 땅은 요 229-4가 그러거든요. 229-4죠. 그럼 여기 보면은 229-4죠. 여기 갖고 있다가 지분을 교환으로 해서 7면 3으로 해서 일부를 파는 거야. 근데 어떤 땅하고 교환했나고 봤더니 요 도로를 지분을 요 땅하고 교환을 했더라고요. 요 땅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요 땅을 가지고 여기 진입하는 거에 그 핵심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 누가 갖고 있던 거죠? 주식회사 주토가 갖고 있죠. 보면 교환을 했죠. 783에 66, 뭐 5분의 4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행정소송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번 해볼만 하죠, 보면.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허가를 받았는데, 바닥 공구리를 쳐놓은 게 있으면은 회사를 상대로 지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바닥 공구리를 쳐놓은 거 때문에 얘네들이 허가를 착공을 한 거 바로 취소를 시켜버리면 처음부터 우리가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그 파주처럼 바닥 공구리 쳐놓은 거 있으면 소송을 해서 지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도 내가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54946해서 지목이 대지가 한 필지가 있고 전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지만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 조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295-50과) (295-10인데) (295-50은) 토목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낮춰져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295-10은 그대로 지금 나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도로와 이 땅 사이가 고조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한 1m 50에서 2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땅입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두 필지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나무가 없죠. 이렇게 지금 보면 깎아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이가 축대가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높이가 좀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의 높이까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여기 축대 쌓여 있는 것만큼을 좀 허물든지 아니면은 이쪽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여기에 이쪽으로 어디로 진입도를 만들어서 여기와 여기에 있는 땅이 고조 차이가 나는 걸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좀 그 평탄하게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나 보는데 감정 가격이 제가 보기엔 지금 보면은 4억 7천 했다가 얼마까지 따르면 1억 6천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이 정도면 원래 이 당진의 합덕이라는 곳이 예전에 그 KTX 역이 생기는 곳이 여기가 돼갖고 땅값이 한참 많이 올라가고 투자를 많이 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다세대를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공급이 충분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 짓는 사람들이 이 땅을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시내 중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정도 떨어졌을 때는 사면은 가격이 떨어진 가격에 시가의 한 70% 정도에 판다면은 팔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르지만 않고 사신다면은. 여기 주차장 있고 옆에 이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 조금 좀 높죠.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은 8번째 물건입니다. 2023 타경 56670 해갖고 성남 지원에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 용도가 대지라는 얘기고 지목은 뭘로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물을 지으려면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지 됩니다. 감정 가격이 6억짜리가 2억 9,500까지 떨어지니까 반 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기 도로 지분도 같이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요 땅과 요 도로 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살만하다고 봅니다. 질러서 사지는 마시죠. 전원주택이 옛날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다만 그 전원주택을 예전에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태촌으로다가 많이 샀죠. 그러니까 태촌에 연예인들이 전원주택을 많이 샀는데 여기는 그 태촌에서부터 서울까지 자동차로 진출을 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때 했는데 여기 회덕동은 그 태촌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경기도 광주시 시청 바로 뒤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로 진출을 하는 데는 더 시내로 다는 데는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원주택이 그렇게 옛날처럼 인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조금 싸게 판다는 생각으로 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반 가격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반 가격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했더니 가서 또 질러서 사요. 그건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야 보면. 절대 질러서 사서는 돈이 안 남는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원주택이 아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저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전원주택에서 살았어요. 광주에 처음 올 때에 초급에 제가 전원주택 집으로 살았습니다. 한 12년 잘 살았습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하나는 외국으로 유학을 갔고 하나는 군대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원주택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있거든요. 자, 집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집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전원주택에 애들이 있다가 없고 우리 두 부부가 살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3박 4일 가려도 못 가요. 강아지 새끼. 전원주택 빈집. 몇 년 살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보면서 야, 집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우리가 집을 위해서냐? 그러니까 동해안에 1박 2일 갔다가도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요. 앞집 사람한테다가 죄송한데 우리 앞에 누구 사는 사람인데요. 거기 강아지 밥이 어디 있으니까요. 물을 하고요. 잠깐 가서 우리 집 어떻게 가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죠. 물하고요. 강아지 밥 좀 주셔야 돼요. 이거는 1박 2일은 돼요. 그 겨울에 어디를 내버려 두고 해외를 8박 9일, 7박 9일로 놀러 갔다 옵니까? 강아지 새끼 내버려 두고, 그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무조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원주택은 나이 먹어서는 이게 살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팔을 때도 집값에다가 벽난로에 뭘 다 만들어 놨다가 다 포기하고 땅값만 주면 내가 팔고 나오겠다고 해갖고 땅값만 받고 팔고 나갑니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원주택이에요. 그렇지만 땅 가격이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팔리긴 팔립니다. 시가보다 조금 싸게 내놓으면. 9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세종특별시 장군면 대교리 주택인데 토지 면적이 53.84평이면 조금 좁아서 마당으로 쓸만한 곳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세종시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부 청사가 지금 세종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본집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으로 돼가지고 조금 젊으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됐을 때는 세종시에 아파트나 집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세종시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정부에서든지 세종시는 살려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이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가격이 3억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6,300까지 떨어졌죠?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산화도 되고, 제가 딱 보기에는 이거는 낙찰 받아서 월세를 주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받고 있으면서 월세를 끼고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택이 있고, 여기 보면 택지로 개발돼서 이렇게 주택이 있죠? 보면은, 여기 세종시에서 가깝죠? 장군면 그러면. 여기 보면 전원주택지를 이렇게 딱 아주 이렇게 줄 서서 지어놨죠? 어떤 옛날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줄 세워서 짓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 지어서 딱 지어놓은 것인데, 땅 평수가 좁기 때문에 마당이 너무 좁아. 풀하면 이게 여기밖에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이 전부 다. 보면. 마당이 좁은 게 좀 흠이고, 마당에서 차 한 잔 먹고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원주택이라고 보기보다는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월세를 쓰면서 그냥 살고 있다가 나오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세로 봤을 때에 충분하게
수익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지방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가격이나 매매할 때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전주 거도 있고 울산 거도 있고 제주도 거도 있고 세종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주도 저희 수강생이었고 여기 울산도 제 수강생이었고 제주도 수강생이었고 세종시도 다 수강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제가 이종수의 특수경매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종실이가 추천해줘서 이런 물건이 있다.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전주나 이렇게 제주에 이렇게 될 때는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가보지 못하니까 한번 현장 가봐 주십시오 그러면 나 대신 가서 보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기까지 해주고 그랬었어요. 보면 그럴 정도로 이게 가깝니까 서로 믿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쯤 돼서 도와주니까 궁금한 것이 이쪽에 안에 있는 물건이 궁금하실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